열심히. 네, 본격적인 이야기 한번 저희가 나눠볼 텐데 일단 영상 한번 보고 시작해보죠. 자, 이겁니다. 이게 지난 8일에 일본 아오모리현입니다. 몸을 가누기 힘들 정도로 방 안이 흔들려요. 자, 저렇게 수조에 물이 요동치면서 흘러 넘치고요. 천장이 지금 샹들리에입니다. 앞뒤로 굉장히 크게 흔들리는 모습입니다. 다른 곳으로 한번 가보죠. 자, 이번에는 소들이 있는 지금 저기가 축산 현장입니다. 보면은 이제 곤히 잠들어 있는 이제 젖소들이 화들짝 놀라죠. 이게 갑작스럽게 이제 지진이 나기 시작하면서 축사안의 우왕좌왕 서성이는 지금 소 모습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이게 지난주 일본, 그러니까 아오모리현에서 일어난 강진이죠. 맞습니다. 지난 12월 8일부터 12월 12일까지 일본 아오모리현 근처에서 예. 최대 강도 7.5에서 6까지 범람하는 이 지진이 계속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방금 보신 영상들 보면 굉장히 좀 두렵고 무서운 마음이 많이 드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그 일본은 2011년에 그 후쿠시마 그 지진 이후로 굉장히 큰 피해를 겪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아직도 그거에 대한 트라우마를 가지고 있어서 이 온라인상에서 말도 안 되는 뭐 유언 비어나 뭐 가짜 뉴스들이 굉장히 많이 올라왔습니다. 그래요? 그 중에 하나가요. 지금 여기에서 이렇게 지진이 난 것이 곰의 재앙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그 최근에 일본에서 곰 관련 사고가 굉장히 많이 일어나서 일본 정부에서 나서서 곰을 이제 사살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곰을 이제 지키자라고 주장하시는 분들은 곰을 너무 많이 죽여서 지금 곰에 대한 재앙이 일어난 거다. 뭐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었고요. 그리고 또 난카이 지진이라고 일본 분들이 굉장히 두려워하시는 그 지진이 있는데 네. 그 지진 관련된 임시 정보가 발표가 될 때마다 자꾸 그 많은 분들이 하늘 사진을 찍으면서 이게 지진 운이다. 지진이 일어날 것 같은 징조를 보이는 구름이다라고 전조다. 말씀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아오모리현에서 지난주에 있었던 지진을 보고 있지만 사실 이것도 물론 큰 피해가 있었지만 더 큰 지진이 올 수 있다. 이거는 전조다. 이런 우려가 나오고 있어요. 김 교수님 어떻습니까? 네, 그 일본 기상청 홈페이지에 들어가 네. 보면은 전 세계 언어로 다 이렇게 다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오늘 밤 12시죠. 그러니까 16일 0시까지 네. 후발 지진이라고 하는 더 큰 지진이 올 수 있다라고 경보 상태를 유지하고 있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 1963년도에 에토로우 섬이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아오모리 근처에 있는데 거기서 7.0의 지진이 나고 18시간 후에 8.5의 지진이 났었거든요. 그래요? 그리고 우리 동일본 대지진 2011년에 있었죠. 그때 지진 나기 이틀 전에 7.3 지진이 있었습니다. 이제 그런 기억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 지금 이번에 7.6 지진이 나고 곧 이어서 더 큰 지진이 올 수 있다 이렇게 긴장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선례들이 또 있었군요. 앞서서. 맞습니다. 아니 그런데 특히 이 아오모리 지진에 일본이 주목하는 이유는 뭐예요? 아오모리 지진 같은 경우는 섭입대라고 하는 예. 반드시 지진이 날 수밖에 없는 곳이고요. 이 섭입대라는 거는 해양 지각이 대륙 지각 아래로 밀려 들어가는 곳인데 네. 그 밀려 들어가는 접촉면이 100km 이상 굉장히 크기 때문에 지진이 한 번에 일어나는 게 아니고 여러 번이 일어날 수 있고 굉장히 큰 지진이 날 수 있어요. 겹겹이 일어날 수 있는. 예. 근데 아까 후발 지진주의 정보 이거 16일 0시까지 이제 일본 정부가 유지를 한다는 이 얘기는 그러니까 이게 지진을 예측할 수 있다 이런 건가요? 아닙니다. 사실은 그 현대과학으로 지진을 예측하는 건 불가능하고요. 일본 정부는 사실 이게 과학적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과거 예. 2번의 사례가 있다고 또 그게 반드시 재현될 거라는 건 없는데 일본 정부는 이제 과학자들의 이야기를 듣는 대신에 네. 과거 경험을 바탕으로 일단 과학자들이 안 일어난다고 했다가 나버리면 책임을 질 수가 없으니까 지금 이런 상태로 그냥 과거에 있었던 선례 비과학적이지만 우리가 이거를 경보를 내리겠다 이렇게 가고 있는 겁니다. 네, 우려가 계속 나오는 거는 이 아오모리 지진뿐만이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최근에 전 세계적으로요 강도 높은 지진들이 동시다발적으로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지금 저희가 뒤에 대형 LED로 보여드리는 이 불의 고리라는 게 다시 깨어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 일단 정확히 곽지식 작가님 지금 이 불의 고리라는 게 뭡니까 이게 정확하게? 티에라 델 푸에고 이런 말씀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뭔가 축구 선수 이름 같고 그렇기도 하죠. 네. 남아메리카 끝단에 있는 섬 지역의 지형 이름입니다. 이제 불의 땅이란 뜻인데요. 150년 전에 미국 사람들이 일본 지역을 이렇게 보다가 예. 일본의 화산이 있는 모양, 섬들이 늘어선 모양이 이런 것과 비슷하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기 시작했고요. 그래서 영어권에서 링 오브 파이어,
말 그대로 불의 고리죠. 불의 고리라고 해가지고 태평양을 쭉 둘러치는 저 지형에 남아메리카 끝단에서부터 이 오세아니아 끝단까지 일본을 거쳐가지고 태평양을 쭉 휘감는 네. 그 지역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섭입대 형태로 해양의 땅이 바다의 땅이 다른 땅 밑으로 내려가는 그런 구역들이 많이 보이고 있어서 이 지역에서 화산이나 지진이 많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게 되었죠. 그럼 이제 번역을 해서 불의 고리라고 하는데 요거 요즘에 관측되는 지진 기록들을 보면 많이 보면 세계에서 관찰되는 지진의 90% 이상이 이 불의 고리 지역, 태평양 둘레 지역을 따라서 일어나고 있지 않느냐라고 네. 해가지고 이 지역에서 뭐 예로부터 각별히 지진 화산을 조심해야 된다라고들 이야기를 하고 있죠. 특히 여기서 이제 주목을 해봐야 될 게 올해 일어났던 것 중에 7월에 이 캄차카 반도라는 곳에서 규모가 무려 8.8에 달하는 지금 그런 강진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이용주 평론가가 지금 영상을 하나 준비했죠. 네, 영상 보시면서 말씀 나누겠습니다. 네. 진도 8.8의 초대 강진이 캄차카반도에서 일어났는데요. 지금 이 수술실입니다. 러시아죠. 그래서 수술하던 의사들이 지금 환자가 올려져 있는 수술대를 붙잡고 어떻게든 지금 수술을 이어가려고 하고 있고요. 지금 또 영상 보시면은 차량들이 너무 지금 이게 그냥 땅이거든요. 근데 그냥 막 흔들리고 있는 거예요. 그렇네요. 예. 지금 그리고 떨어지네요. 마트에서도 음료수들 막 그냥 막 쏟아져 내리고 굉장히 심각한 모습입니다. 그리고 또 인접한 사할린과 쿠린 열도에서는 이 쓰나미 피해가 또 이어졌는데요. 네. 보시면 항구 도시입니다. 근데 도시인데 지금 이게 도시의 모습이에요. 아, 그렇군요. 완전히 그냥 바다가 덮쳐버린 모습이고 예. 저기는 공장으로 보이는데 공장도 그냥 바닷물이 계속 밀려 들어와서 어쩔 수 없이 많은 분들이 좀 피해를 입었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영상은요. 이제 10월 10일 날 있었던 필리핀의 한 강당입니다. 필리핀도 이제 지진이 많은 것으로 유명하죠. 근데 강당에 이제 대피하기 위해서 이제 청년들이 모였는데 그 강당마저도 지금 천장이 지금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네요. 네, 그래서 무너진 천장에서 이제 뭐 뼈대가 다 드러날 정도로 지금 거의 천장이 없는 모습까지 그냥 이어졌고요. 주저앉는데요. 예. 예, 그래서 놀란 학생들이 지금 재빨리 건물 바깥으로 지금 대피를 하는 모습입니다. 자, 이렇게 영상으로만 봐도 얼마나 심각한지 딱 보이는데 일단 저희가 쭉 정리를 해봐도 규모 7.4가 필리핀, 일본 7.5, 캄차카반도 8.8, 알래스카 7.3. 굉장히 많거든요. 이러면은 김 교수님, 이 정도면 지금 불의 고리가 그냥 깨어났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사실 불의 고리라는 시스템이 활성화된 지는 1억 년이 넘었습니다. 우리 지금 그 지구 반대편을 보면은 대서양이라는 바다가 있잖아요. 네. 원래 이제 판게아라는 게 존재했고 그 판게아가 쪼개지면서 대서양이 만들어졌는데 대서양은 지금 계속 넓어지고 있어요. 대서양이 계속 넓어지다 보면은 그 반대쪽에 있는 태평양을 어떻게 돼야 될까요? 줄어들어야겠죠, 크기가. 예, 지구는 둥글기 때문에. 네. 그거에 의해서 지금 줄어드는 방식이 태평양판이 주변에 있는 아메리카나 아시아로 유라시아로 섭입하는 거죠. 그런 현상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 활성화됐다라고 말은 못하고 다만 이제 최근에 보면 올해 들어서 알래스카, 캄차카 그리고 일본 그 이번에 홋카이도 쪽에 네네. 지진이 났는데 이것들이 일어날 시기가 너무 밀접하고 그러니까 이것들이 하나로 어떤 힘을 주고받는 연결된 시스템 아니겠는가 네. 이런 거는 우리가 상상을 해볼 수 있습니다. 뭔가 주고받는 것 같은 움직임, 그렇죠. 그런 게 포착이 된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네네, 그렇죠. 저 심상치 않다는 건데 이 불의 고리에 심상치 않음도 있지만 여기에 지금 더 우려가 나오는 거는 아까 잠깐 언급해 주셨던 그 난카이 대지진설이요. 이건 어떻게 되고 있어요? 난카이라는 말이 이제 한자로 표현하면 우리식으로 읽었을 때 남해거든요. 그래서 예. 도쿄 서쪽에 일본의 남부 해안 지역을 일컫는 말입니다. 이 지역의 바다 밑에 난카이 트로프라고 하는 지형이 있는데요. 이곳에서 지진이 한 번 나면 크게 날 수 있다라는 거를 예전부터 학자들이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역사적인 기록을 쭉 살펴보면 대략 한 100년에 한 번 정도는 이 난카이 지역에서 지진이 크게 나지 않느냐라는 거를 주목을 해오고 있었거든요. 그렇군요. 그런데 그게 마침 요즘 무렵이다라고 해서 사람들이 좀 경계를 하고 있는 것이죠. 지난 여름에는 일본의 한 만화가가 자기가 꿈에서 봤다라고 해가지고 한 20-30년 전에 쓴 만화의 뭐 지진 이런 여러 가지 재난 이런 것들을 예언한 내용들을 만화로 낸 적이 있는데 그 만화에 나오는 지진이 이번 여름에 일어난다. 그게 난카이 대지진일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돌아가지고 유언비어가 흉흉하고 이랬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 우리나라에서도 상당히 많이 영향을 미쳐가지고 뭐 일본 여행 가려다가 취소하시는 분도 있었고 그렇죠. 저도 기억이 나는데 방송마다 출연을 해가지고 그 만화에서 나오는 이야기일 뿐이니까 너무 믿을 필요 없다라고 이야기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그런데 이제 일본 당국에서는 이게 아무리 만화에서 나오는 좀 믿기 어려운 좀 쓸모없는 이야기라고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사람들에게 지진
걱정할 필요 없다라고 말할 수는 없는 거예요. 지진이 일본에서는 빈발하는데 안심하라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약간 이게 일본 정부로서는 좀 딜레마 처지가 되어가지고 적극적으로 부정하지도 못하는 그런 유언 비어처럼 되어 있는데 뭐 아직까지도 아오모리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 난카이 지역하고 거리는 좀 있거든요. 네네. 예, 그걸로 해당하지는 않는 것인데 그래도 지진에 대해서 전 국민이 긴장할 필요는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뭐 적극적으로 뭐 많이 그렇게 반대하는 이야기를 그렇게 홍보하고 있지는 않죠. 그러니까 불의 고리를 따라서 연쇄적인 이제 지진들이 발생을 해 보이고 있고 거기에 이제 일본의 대지진설까지 지금 겹친 상황인데 이러면 지금 당장 이제 옆 나라인 우리나라에 어떤 영향을 끼칠 거냐 이것도 상당한 관심이요. 단도직입적으로 여쭤볼게요. 만약에 정말 그런 일이 벌어져서는 안 되겠지만 일본의 난카이 대지진이 벌어지면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제가 대학에서 공부 시작할 때만 해도 우리나라는 일본으로부터 꽤 멀리 떨어져 있어가지고 예. 지진으로부터 안전하다라고 배웠습니다. 그런데 2016, 17년도에 경주 포항 지진 나고 나서부터 그 생각이 굉장히 많이 바뀌었어요. 그리고 그 태평양판이 일본 아래로 섭입했던 게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네. 수억 년 전부터 일어났던 일인데 그때 당시를 보면은 과거에 우리 그 중생대 백악기 때 공룡이 살던 시대 때 그때도 태평양판이 섭입을 하고 있었는데 그때 보면 그 섭입의 영향으로 우리나라 경상남북도는 지각이 쪼개지고 거기가 하나의 거대한 호수가 만들어지고요. 그래요? 우리나라 한반도뿐만 아니고 한반도를 넘어 서해안, 서해바다, 중국 본토까지 이 태평양판 섭입에 의해서 땅이 갈라지고 화산 활동이 일어났었어요. 예, 그런 것들을 볼 때 네. 우리가 지금 일본으로부터 떨어져 있는 거리가 그만큼 먼 거리인가 생각해 보면 그렇지 않을 겁니다. 그렇죠. 특히나 난카이 해곡 같은 경우는 지금 거기에서 가장 가까운 곳은 제가 살고 있는 부산까지 500km밖에 안 돼요. 아, 그래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건 우리가 다 이 힘을 받는 영향권 안에 있다고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고 일본에서 큰 지진이 일어나 가지고 어떤 주변의 응력의 변화가 일어났을 때, 힘의 변화가 일어났을 때 우리나라 주변에 있는 단층들도 당연히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남동부 지역, 우리나라 남동부 지역에 특히 조금 영향을 더 받게 될 것 같은데요. 그렇죠. 힘을 받게 되면은 예. 가장 약한 곳이 변형이 일어나고 부러집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약한 곳이라고 하면 우리 동해의 얇은 지각과 한반도의 두꺼운 지각이 맞닿아 있는 그 동해안이 될 건데 조선왕조 실록만 보더라도 네. 그 15에서 17세기 사이에 우리나라 동해안을 따라서 규모 7.5 정도의 지진이 났다는 기록들이 있습니다. 그래요. 예. 남동부 지역을 또 예의주시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아까 잠깐 언급해 주셨지만 포항 지진 뭐 이런 걸 계기로 이제 더 체감하시게 됐다라고 했는데 실제로 우리가 몇 년 전에도 겪었어요. 네, 2016년 경주 지진 그리고 2017년 포항 지진으로 사실상 우리나라가 더 이상 지진으로부터 안전하지 않다라는 걸 우리 모든 국민이 다 체감할 수 있는 그런 경험이 됐는데요. 예. 영상 보시면 진짜 그 당시에 굉장히 심각했습니다. 자, 일단은 경주입니다. 네. 우리가 자랑하는 첨성대잖아요. 근데 첨성대가 아유. 지진이 오니까 바로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사람들이 저거 무너지면 어떻게 하고 너무 많이 걱정을 했고요. 예. 그리고 또 여기 경주 시내입니다. 시내에서도 걷고 있던 사람들이 너무 놀라서 이렇게 운동장으로 대피하는 이런 사건까지 일어났었고 대학교 기숙사에 있던 학생들도 같이 나와서 대피를 네. 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다음은요. 2017년 11월에 발생했던 포항 지진인데요. 이때 상황이 진짜 심각했죠. 저 학교의 예. 외벽이 무너졌는데 저 학교가요, 그 지진이 났던 그 진앙지로부터 3km 정도 떨어져 있었대요. 사실상 조금 거리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바로 저렇게 건물 외벽이 무너질 정도면 사실은 저거 건물에 조금 문제가 있었던 거 아닌가 이런 좀 의심까지 하게 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저 당시에 이 상황이 진짜 심각했던 게 사실 우리나라 그 학구열이 굉장히 높은 나라다 보니까 네. 사실 웬만하면 수능 같은 거는 그냥 같은 날에 치거든요. 근데 저 지진 때문에 최초로 사상 초유로 수능이 연기되는 그런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당시 그랬었어요. 근데 문득문득 또 기억이 납니다. 불과 얼마 안 된 일이었어요. 그렇죠? 10년도 아직 안 된 상황인데 자, 그런데 2017년 이 포항 지진을 잠깐 영상에서 봤던 거 우리 김 교수님이 이걸 좀 주목해 봐야 되는 현상이 있어요, 여기에? 예, 그 포항 지역에 흥해평야라고 하는 곳이 네. 있는데 거기서 그 땅이 마치 물처럼 변하는 액상화 현상이라고 합니다. 액상화. 예, 이 현상이 일어났던 거를 주목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토양 위에다가 집을 짓고 살잖아요, 그죠? 예. 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전에 기초 공사를 하고 땅을 다집니다. 그리고 그 위에 집을 지어 놓으면 안전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 안전할 거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토양은 이제 모래나 흙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집을 떠받치는 원리가
그 모래나 흙 알갱이들이 서로와 서로가 기계적으로 이렇게 접촉이 돼가지고 힘을 전달하고 분산시키는 역할을 하는데 지진이 나면 이 모래 알갱이들, 흙 알갱이들이 붙어 있던 것들이 다 떨어져 버려요. 떨어지면 그 사이사이로 물이 들어오게 됩니다. 네. 그럼 마치 그냥 아주 걸쭉한 흙탕물 위에 집이 떠 있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에는 단단한 잘 다져놓은 땅 위에 있다고 생각했던 집이 마치 그냥 아주 걸쭉한 어떤 미숫가루 같은 거 위에 네네.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건물들이 아무리 내진 설계를 해도 맥없이 넘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진흙 위에 건물이 있기 때문에 이 진흙이면 맥없이 쓰러질 수밖에 없는. 그렇죠. 평소에는 이게 네. 알갱이들이 이렇게 서로가 서로 간에 결합이 돼 있어요. 근데 지진이 나게 되면 이 알갱이들의 결합이 다 떨어져 버려요. 그렇군요. 자, 그러면 역사를 짧게 살펴보죠. 역사는 어떻습니까, 우리나라는?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우리나라 역사 속에도 지진 기록이 정말 많이 있고요. 굉장히 큰 지진 기록들도 꽤나 있습니다. 좀 생생하게 묘사되어 있는 기록으로는 조선왕조실록 1518년 음력 5월 15일부터 며칠 동안 일어났던 기록이 상당히 생생한 편인데요. 지금 여기 화면에 보여드리는 기록보다 조금 더 앞선 시대의 기록이죠. 이 기록에 따르면 서울 시내에 지진이 일어났는데 임금님이 앉아있는 의자, 옥좌가 흔들리는 그 정도가 심해가지고 사람이 손으로 잡고 의자를 흔드는 것 같았다라고 묘사를 하고 있고요. 아까 우리가 처음에 영상에서 봤었던 것처럼 가축들이 놀랐다라는 기록도 있고 또 방금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땅에서 물이 솟구쳤다라는 기록도 그대로 생생하게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집에 있는 담장들이나 성벽이 무너졌다라는 기록도 같이 표현이 되어 있고요. 네. 워낙에 이런 식의 재난이 많이 닥치고 심지어 그때 당시에 종묘의 담장이 무너졌다라는 이야기까지 있거든요. 그래요? 그렇다 보니까 사람들이 옛날에는 이게 무슨 난카이에서 온 응력이 단층대를 자극하고 이런 걸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하늘이 벌을 내리는 거다. 하늘이 우리의 죄에 대한 어떤 경고를 주는 거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당시에 여론이 안 좋았던 병조판서, 지금으로 따지면 국방부 장관이죠. 그 사람을 해임을 해야 된다라는 의견이 비등했을 정도로 굉장히 조선 사회가 좀 혼란에 빠졌던 그런 일도 있었었죠. 과거 얘기까지 들어보니까 더 이상 이제 한반도가 안전지대라고 보기는 어려워요. 안심해서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우리 정부가 과거에 시뮬레이션 상황을 한번 해본 적이 있어요. 네, 맞습니다. 2016년 국민안전처가요. 만약에 지진이 일어났을 때 우리 국민들은 어떤 식으로 행동해야 하는가를 시뮬레이션 해본 적이 있습니다. 저게 가상훈련이군요. 네, 저 가상훈련이고요. 지금 저곳이 굉장히 이렇게 엉망진창이 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저희가 재난영화 세트장입니다. 네, 그래서 연출을 그렇게 했고요. 만약에 지진이 났을 때 시민 여러분, 국민 여러분이 어떻게 움직여야 되는가 이런 것들을 이제 시뮬레이션 해본 겁니다. 네. 그리고 또 같은 해에요. 국민안전처가 그 시뮬레이션을 실제로 우리는 서울에 있는 중랑교가 남북 단층이 있다 그래요. 그래서 거기를 진앙지로 설정을 하고요. 만약에 그곳에 6.0의 강진이 벌어졌을 때 어느 정도의 피해를 우리가 입는가, 요거를 또 시뮬레이션을 돌려봤거든요. 네. 지진이 6.0일 때는요, 서울 시민 1,430여 명이 숨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400여 명이. 네, 그리고 거기에서 지진의 강도가 네. 조금 더 올라가서 6.5 정도의 강도로 지진이 나면 네. 무려 12,000여 명이 사망하는 것으로 이제 시뮬레이션 결과가 나왔습니다. 지금 저게 이제 재난 상황을 가정한 훈련이고 마치 재난 영화를 보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을 지금 연출을 한 겁니다. 그런데 저 훈련 영상만 봐도 아찔하지만, 그러니까 아까 이용주 평론가 설명으로는 규모 6.5의 지진이 발생하면은 사망자가 10,000명이 넘는다. 서울이 안전지대가 아닐 수 있다는 얘기예요. 사실 그 지질학을 전공하는 사람이라면 거의 다 알고 있을 겁니다. 추가령 열곡대라고 저는 학생 때 배웠고 지금은 이제 추가령 단층대, 추가령 단층계 이렇게 부르는데 우리나라에서 가장 젊은 시기에 만들어진 단층대입니다. 만들어진 지 얼마 안 됐어요. 이제 막 활동을 시작한 단층대라고 볼 수 있어요. 약 15에서 20만 년쯤 전에 만들어졌는데 이 단층이 남북으로 160km 이상입니다. 북한 원산에서부터 시작해서 우리 서울을 관통해가지고 저기 성남 판교를 지나가지고 남쪽으로까지 내려가는 그런 엄청나게 긴 단층이에요. 단층이라면 조금 어려운데 순화해서 표현하면 어떤 게 있을까요? 단층이요? 예. 말 그대로 단층입니다. 미국에 보면 산 안드레아스 단층. 그 단층을 얘기하시는 거죠? 예, 단층입니다. 쭉 네. 이렇게 이어지고 있는 단층계인데 그 단층이 여러 개로 이어져 있는 것이 모여 있는 것을 단층계, 단층대라고 네네. 부르는데 이 서울 시내로 이 동두천 단층, 포천 단층, 왕숙천 단층이라는 세 개의 단층이 서울시 안으로 저렇게요? 예. 유입된다라고 그렇게 알려져 있어요. 그리고 이게 지금 현재 잠실쯤에서 하나로 만나서 이제 또 남쪽으로 빠져나간다고 알려져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그
서울 시내를 보면은 저기 북한산이나 관악산 같은 곳은 다 화강암으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네. 단단한 안반인데 그 기본적으로 서울은 한강이라는 강 주변에 만들어진 도시고 이 강 주변의 도시가 만들어지다 보면은 다 강 주변은 다 모래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건물들이 다 모래 위에 지어져 있는 거죠. 특히나 뭐 우리 뭐 여의도라든지 잠실이라든지 다 모래 위에 건물들이 지어져 있는데 사실 그렇게 되면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포항 지역 흥해에서 발생했던 네. 토양 액상화가 발생하기 굉장히 좋은 곳이죠. 그렇겠네요. 지금 보면은 잠실에서 세 개의 단층들이 만나서 빠져나가거든요. 잠실에 뭐 있습니까? 그 롯데월드 타워 있죠, 그죠? 예, 그런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저희가 그래서 한번 준비를 해봤어요. 이제 김 교수님을 특별하게 모셨으니까 김 교수님의 자문을 얻어서 저희가 서울에 만약에 강도 6.5 이상의 지진이 발생했을 경우 어떤 일이 벌어질까 이 가상 시나리오를 한번 짚어보도록 하죠. 자, 이게 만약의 경우를 이제 저희가 대비하자는 차원의 가상 시나리오라는 점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일단 어떤 일들이 발생을 합니까, 김 교수님? 일단 건물들이 많이 흔들리겠죠. 예. 예, 그리고 이제 정부에서 내진 설계를 했다라고 지금 저희가 가상 화면 한번 만들어봤어요. 전체 건물의 15%밖에 내진 설계가 되어 있지 않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정부 건물들은 예. 대부분이 내진 설계가 되어 있겠지만 지금 아파트가 나오네요. 그렇죠. 예. 민간 건물들은 굉장히 취약한 상황이겠죠. 저런 식으로 우리 포항에서처럼 아파트의 외벽이라든지 유리창이라든지 이런 건 굉장히 쉽게 부서질 수 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제가 가장 걱정하는 것은 서울 시내 액상화입니다. 땅이 물처럼 변해서 건물들을 받치고 있던 힘 자체가 약해지면은 지금 필로티 건물 같은 경우는 엄청 흔들리는데요. 그렇죠, 보면. 그렇죠. 예. 예, 그렇게 되겠죠. 예, 지금 뭐 그런 상황들이 예측이 됩니다. 네, 지금 보면 또 이렇게 다리의 균열도 가고요. 그렇죠. 지금 뭐 저기 바로 한강 위를 지나가는 다리니까 이제 모래 위에 다리가 놓여 있지 않겠습니까? 기초 공사는 돼 있겠지만 어떤 모래 위에 지어져 있는 건물들은 굉장히 취약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교수님, 근데 이렇게 건물들이 무너지는 것도 문제지만 그게 아니라 이제 교통이나 통신, 특히 통신도 마비가 되면 뭔가 전파도 되게 힘들어지는 상황 아니겠어요? 네, 뭐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겠죠. 예, 뭐 네. 근데 사실 더 무서운 거는 이게 지진이 난 이후에 그 이후에 이제 2차 재난이 오기 때문인 것도 있을 것 같아요. 네, 큰 지진에서 많은 인명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가 의외로 원인이 전염병인 경우가 꽤 많이 있습니다. 전염병이요? 네, 지진이 일어나게 되면 당연히 수도관 같은 것도 다 어긋나면서 무너지게 되겠죠. 근데 대도시 같은 경우에 깨끗한 물을 공급하는 수돗물이 없으면 사람들이 살기가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그렇다 보니까 물이 오염되고 물을 따라서 퍼지는 전염병이 퍼지면서 사람들이 목숨을 잃는 사례가 전 세계 곳곳에 대형 지진의 2차 피해로 굉장히 많이 언급되는 편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예. 도시 지역에는 도시가스 관이 굉장히 많이 깔려 있잖아요. 그렇죠, 네. 지진이 일어나면 이런 것도 다 어긋나게 되겠죠. 그렇다 보니까 그것 때문에 화재가 일어나서 생기는 2차 피해가 크게 발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전기를 연결하고 있는 전선도 뭐 지진 때문에 다 끊기게 된다라고 하면 전기를 사용할 수 없게 되고 말씀하셨던 대로 통신도 끊기게 되고 이렇게 되면 그것 때문에 발생하는 간접적인 피해가 상당히 크기 때문에 네. 인명 피해가 좀 걷잡을 수 없이 많아진다거나 충분히 구할 수 있었던 인명을 못 구하게 되는 이런 일들도 지진 상황에서 많이 발생할 수 있다고 합니다. 김 교수님, 제일 중요한 거는 지금 그러면은 우리나라의 내진 설계율이 어떻게 되어 있을까 네. 궁금하거든요. 어떻게 되어 있어요? 정부가 발표한 바로는 한 15% 정도의 건물들이 내진 설계가 되어 있다라고 하는데 네. 그런 건물들이 거의 다 정부 건물들, 그러니까 이제 나라에서 지은 건물들에 해당하는 것이고 민간이 지은 건물들은 거의 어떤 적정 수준에 맞는 내진 설계가 되어 있다라고 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최근에 지어진 어떤 아파트라든지 빌딩들이야 내진 설계가 되어 있겠지만 오래된 노후 건물들이라든지 어떤 민간의 주택들은 그런 내진 설계가 제대로 됐다고 보기 어렵죠. 아까 나오는 수치 보니까 17.3%. 네네네. 너무 적은데 이 정도면은 혹시 지금이라도 뭔가 이렇게 보강할 수 있는 방법 이런 건 없어요, 교수님? 일단 지진이 날 거라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지진이 날 거라고 생각을 하지 않고 이걸 모르는 거를 안 일어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모르는 일이라고 생각을 안 해요. 사실 지금 추가령 단층계라는 어떤 이런 네네. 시스템은 1970년대부터 학계에 제기가 됐지만 이걸 제대로 조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서울시에 어디로 단층이 이어지고 있는지 그렇죠. 지금 뭐 다 개발이 돼 있기 때문에 땅을 파가지고 볼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에요.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뭐 단층선이 어디를 지나가고 과거에 어떤 어느 정도 시점에 지진이 일어났었는지 단층이 미끄러졌었는지 이런 것들을 조사를 할 수 있어야 되는데 모르기 때문에 네. 이거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도 마련하기 어려운 겁니다. 그런데 문득 드는 생각이 저렇게 이제
규모의 지진이 오면 특히 한반도에 있는 백두산, 한라산 여기도 영향을 주지 않을까요? 네, 뭐 원론적으로 틀린 말은 아닌데요. 네. 뭐 실제로 1707년도 일본에서 난카이 해곡 지진이 났을 때 후지산이 분출했었고 이번에 멀지 않습니다. 7월 달에 우리 그 캄차카에서 큰 지진 8.8 지진 났을 때 네. 거기 있는 크라셰 닌린코프라고 하는 화산이 폭발했습니다. 며칠 있다가요. 그래서 굉장히 예측 가능한 거고 예. 그 북한에서 사실 핵실험했을 때도 백두산 폭발이 유발될 수 있다라는 말을 했었습니다. 다 과학적으로 근거 있는데 사실 뭐 서울에 있는 어떤 이런 추가령 단층이 활성화된다고 하더라도 백두산으로부터 거리가 꽤 있기 때문에 그렇게 직접적인 영향은 주기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교수님 아까 이제 내진 설계를 말씀하시면서 굉장히 막 답답한 심정을 토로하셨거든요. 전문가 입장에서 끝으로 이제 발생할 수 있는 지진에 대해서 우리 당장 뭐가 필요하다고 보세요? 우리는 일단 조사를 해야 됩니다. 그나마 포항하고 경주에서 지진이 난 이후로 육상은 조사를 들어갔어요. 근데 일본은 한번 보십시오. 네. 일본 육상에서 지진이 훨씬 많이 납니다. 바다보다. 그런데 이제 우리에게 항상 전해지는 뉴스들은 어떤가요? 이번에 아오모리도 앞바다에서 지진 났고 난카이 해곡 지진도 바다에서 나죠. 왜냐하면 큰 지진은 바다하고 육지가 맞닿은 그곳에서 나거든요. 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에서도 가장 큰 지진이 날 것으로 예측되는 곳은 동해하고 우리 한반도가 맞닿아 있는 그 경계부예요. 그런데 지금 뭐 처음에 이제 포항 경주 지진 나고 동남권 먼저 단층 조사를 했고 이제 수도권을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시간이 지나면 어쨌든 간에 육상의 단층들은 우리가 어느 정도 알게 될 겁니다. 하지만 지금 바다에 있는 단층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건 아직 계획조차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앞으로 바다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해야 됩니다. 뭐 해상 풍력도 해야 되고 뭐 이산화탄소 지중 저장도 해야 되기 때문에 네. 그런 것들이 대비가 필요합니다. 네. 또 교수님 설명을 듣고 나니 정말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세 분과 함께 몰랐던 이야기 지진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